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시험 인문사회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문사회 논술시험에 대한 전반적 사항은 2016학년도 논술시험 해설 중 논술 특강에 담겨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올해의 문제 해설을 보시면 논술 준비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2017학년도 인문사회 논술 문제의 큰 틀과 출제 의도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사회 논술을 예로 들어서 제시문 분석과 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문문제 시험지인데요. 인문사회 분야의 출제 의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문제의 형식과 유형도 거의 동일하죠. 결국은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문학, 철학, 역사, 사회,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제시문이 나옵니다. 2017년 논술 인문 분야의 주제는 평화였는데요. 제시문 가를 보시면 문학 작품이 나왔죠.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의 일부입니다. 제시문 다는 독일 철학자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일부가 나왔습니다. 제시문 다는 경제학자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일부이고요. 라에는 그래프가 나왔죠. 가상의 두 국가에서 몇몇 변수에 따른 평화지수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네, 사회문제의 형식도 기본적으로 동일한데요. 2017학년도 사회계열 논술고사의 주제는 문화변동과 문화지체였습니다. 제시문 가는 문학작품이죠. 마르케스의 소설 100년 동안의 고독의 일부입니다. 제시문 라는 문화지체 이론의 주창자죠. 사회학자 윌리엄 오그번의 저작들 중 요약 발췌한 지문입니다. 제시문 다는 영국의 문예평론가였던 리비스의 저작 중 일부를 요약 발췌했습니다. 제시문 라는 문화변동의 양상이 세대 내에서 또 세대 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통계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회문제의 예를 가지고 기출문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제의 보다 구체적인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과목에서 다루는 문화지체 이론에 관련된 다양한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수리적으로 제시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다면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문화 변동, 문화 지체와 관련된 문학 작품이나 사회과학, 문화학 저작, 그리고 통계 그림 등 다양한 성격의 자료를 하나의 주제 아래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각각의 제시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입니다. 자신의 얼음 사업을 현대화하고 다른 도시에까지 판매를 확장하기 위해 마콘도를 외부 세계와 연결해야겠다 생각한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가 등장합니다. 자,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는 마콘도에 철도를 끌어들이죠. 마콘도에 처음 들어오게 된 이 철도 때문에 마콘도라는 마을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는가? 그들 스스로 건설하고 함께 가꾸어간 마을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볼까요? 자, 이후 너무나도 많은 신기한 발명품들을 맡게 된 마콘도 사람들의 놀라움은 끝이 없었다라고 하죠. 자, 전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전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계도 들어오죠. 그리고 그 시끄러운 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랬다는 것은 이 새로운 물질 문화가 가져온 변화에 마콘도 사람들의 적응 속도는 조금 느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그들은 돈 많은 상인 브루노 크레스피가 만든 극장, 자, 극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극장에서 영화를 틀어주게 되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죠? 주인공이 어떤 영화에서 죽었는데 그 똑같은 주인공이 다른 영화에서 아랍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자, 주인공의 운명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러던 관객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극장의 의자를 때려 부숩니다. 자, 그랬더니 마콘도 시장이 공지문을 내죠. 영화는 그런 게 아니야. 그건 환각의 조작이야 라고 하죠. 사람들이 너무 실망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영화를 보러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하죠. 자, 마콘도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보이는 어떤 실망감과 거부감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추금기라는 것도 나오죠. 자, 그 이전의 음악은 악사들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근데 노래가 나오는 기계, 축음기가 주점거리에 놓이면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축음기를 보러 그 유흥가로 들어갑니다. 자, 몇 번 들어봤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죠. 악사들의 연주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도 없구나. 악사들의 연주가 훨씬 더 감동적이고 인간미 넘쳐. 그리고 악사들은 우리들의 삶과 함께 동고동락해 왔어. 저건 그냥 단순한 기계에 불과해 라는 것이죠. 자, 그들의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축음기가 후에 보급되어 집집마다 한 대씩 다 가지게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아이들이 뜯어보고 노는 데에나 적당한 장난감 같은 물건이라고 여겼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제시문 가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채 평화롭고 인간미 넘치는 전통을 지키며 살아온 마콘도에 철도가 놓이면서 생기는 변화상과 그에 대한 문화 지체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 그리고 극장을 만들었던 브루노 크레스피, 혹은 축음기를 들여오는 주점 주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물질 문화로 이 마을의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도, 영화, 축음기 같은 새로운 물질 문화가 유입되었을 때 마콘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이나 호기심을 보이지만 이후에 실망감, 거부감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또 타인과 공감하고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마콘도 사람들의 이 공동체적이고 전통적인 정서가 이 마을에서는 어떤 문화 지체의 원인이면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동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이어서 제시문 나아 보겠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가 생겨난다 라고 했습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문화의 여러 부문들도 변화하게 되는데 그 모든 부문들이 같은 속도로 변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지체이며 부적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응은 가능한 빨리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이 주장을 좀 더 공식화하면 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물질 문화는 어떤 것이냐? 인위적으로 발명해낸 물리적인 것들이다. 주택이라든지 공장, 기계, 상품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하지만 이러한 물질 문화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비물질 문화도 필요하다는 거죠. 관습이나 믿음, 풍소, 의례, 철학, 법체계 같은 것들이요. 자, 물질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비물질 문화도 함께 변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비물질 문화의 변화 속도가 물질 문화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그만큼 더 느리다라는 거죠. 그 현상이 바로 지체 현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그 원인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해가 다른 여러 종류의 구성원들로 사회는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어떤 특정 집단만 원할 수도 있다. 자, 그 불균형이 지체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원인은 비물질 문화에 대해서 부여하는 그 사회의 가치 같은 것입니다. 사회적 관습이나 도덕적 규범, 전통적 가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온 것으로 뭐 습관이라든지 사회적 압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대한 애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지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이런 애착은 젊은 세대보다는 연장자들이 더 소중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시문 나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문화는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물질 문화는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위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아닌 물리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문화 지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물질 문화가 먼저 변하고 비물질 문화의 변화가 거기에 따르게 마련이지만 전자의 변화 속도를, 이 물질 문화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체가 생기고 그것은 일종의 사회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중요한 것이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습이나 규범, 전통적 가치 같은 것에 대한 애착이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 주의해서 보실 거는 세대 간 차이가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에 대한 이 관습, 규범, 전통적 가치에 대한 애착은 젊은 세대보다는 연장자들이 강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제시문 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공동체와 그것이 구현한 살아있는 문화를 이미 상실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민요, 민속춤, 의례와 같은 문화유산들은 그 외형적인 모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들은 질서 있고 모범적인 삶의 방식을 함축하고 있다. 그 속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자연환경이나 절기의 규칙적인 변화에 공감하고 적응하며 쌓아온 경험과 사회적인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문화에 대한 입장이 제시문 나와는 조금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기계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의 삶은 자연의 리듬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파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이 변화는 문화적 관점에서는 파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기계는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듯 하지만 기존의 삶의 방식을 파괴했다. 사회는 항상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여기에 적응하며 삶의 방식을 도저히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계 때문에 생겨난 대량 생산은 결국 삶의 표준화와 수준 저하를 가져올 뿐이다. 자, 그래서 가정이나 지역 공동체 속에서 유지되던 생생한 삶의 연속성은 사라졌고요. 창조적인 문화유산은 잊혀지고 인간의 능동적 대응도 점점 어렵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현대 기계 문명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선의라든지 가치의 기준을 단순화하고 축소시킨다라고 하죠. 근데 제시문 다에서는 자, 그것을 지켜나갈, 이 문화를 지켜나갈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적인 지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항하여 공동체와 문화를 지켜왔다라고 하죠. 자, 일종의 문화 엘리트들이 문화를 지켜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엘리트들을 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대안은 교육이다 라고 나오죠. 공동체적 삶의 맥락 속에서만 이런 양질의 수준 높은 교육이 성장할 수 있고 이런 교육이 양질의 삶을 길러낼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시문 다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다에서 문화라는 것은 전통적 공동체의 삶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형성시키고 발전해온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시문 다에서 문화 변동은 현대사회의 기계 문명이 전통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익 추구나 대량 생산은 삶의 표준화나 삶의 수준 저하를 초래했고 전통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제시문 다에서는 중요한 것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엘리트들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확립하고 전통적인 문화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죠. 이어서 제시문 라를 보겠습니다. 자, 국가 A에서 가상의 국가죠. 2020년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같은 전문직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가정하자라고 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도입 이후, 이 인공지능을 도입한 이후 이 정책에 대한 30년 동안의 찬성률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라고 나오는 거는 이 표를 읽을 수 있는 힌트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괄호 안에 적혀 있죠. 해당 정책 실시 이후 국가 A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도표를 보시면 세로축에는 인공지능 사용 정책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입니다. 가로축은 조사 시점에서의 응답자 연령입니다. 자, 여기에서 2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고요. 10년마다 조사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15년생 응답자는 25살이 되던 해에는 60%가, 35살이 되던 해에는 61% 정도가 이 정책에 찬성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단에 마름모, 네모, 세모는 각 세대 2015년생, 2005년생, 1995년생을 표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도표를 읽어보시면 찬성률이 세대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실 수 있겠죠. 예, 거의 15%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내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거의 미미함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제시문 라, 이 도표는 가상의 국가 A에서 인공지능 사용 정책에 대한 찬성률을 출생 연도별, 그리고 조사 시점에서의 응답자 연령별로 구분하여 제시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세대 간에, 그리고 세대 내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유추해야 하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 이것이 전문직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나왔던 단서입니다. 이 국가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상의 제시문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에 나타난 문화와 문화 변동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고 각 관점의 근거에서 제시문 가에 나타난 마콘도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나와 다는 문화 변동, 문화 지체에 대한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죠. 자, 문제 1은 이 두 입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 나타난 마콘도 마을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 사례 분석에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제시문 나에서 문화와 문화 변동 같은 주요 키워드로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시문 나에서 문화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구분이 되었죠. 그리고 물질 문화는 자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발명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변동에 대해서 현대사회의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물질 문화의 발달이 사회 변동의 동인이다 라고 했고요. 물질 문화가 발달하면 비물질 문화도 함께 변해야 하지만 그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부정의, 즉 문화 지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문화 지체는 일종의 사회 문제이며 해소되어야 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원인이 제시됐습니다. 지체의 원인. 첫 번째,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인 관습이나 도덕적인 규범, 전통적 가치 같은 비물질 문화에 대한 애착이었죠. 그리고 추가하자면 제시문 나에서는 문화나 문화 변동에 대해서 문화 변동은 이렇게 생겨나기 마련이다 라는 논조로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를 볼까요? 제시문 다에서 문화는 전통적 공동체가 구현해온 삶의 방식이자 가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자연의 리듬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죠. 그래서 문화 변동에 대해서는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현대 기계 문명과 기술 공학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기계가 생활을 지배하면 결국 삶의 수준은 떨어지고 표준화되고 공동체 문화나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삶의 연속성, 창조적 문화유산은 파괴되게 마련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전통적 가치로서의 공동체 문화를 지켜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제시문 다에서는 제시가 되었죠. 예, 위기에 처한 이 문화를 지키는 것은 창조적 지성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으로 이 엘리트들을 길러내야 한다. 그것이 대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제시문 나와 다르게 제시문 다는 문화와 문화 변동에 대해서 상당히 규범적인 태도를 보이죠. 이래야만 한다라고요. 그럼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를 분석해야겠죠. 우선 제시문 나의 근거에서 제시문 가를 해석해 보자면
마콘도 마을은 전형적으로 문화 지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철도나 전구, 영화, 축음기 같은 물질 문화가 마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콘도 사람들이 지켜온 전통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나 생활 방식 같은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의 변화에 대한 부적응을 보인다라고 제시문 나의 근거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제시문 다에 근거하자면 전통적 공동체와 그것이 구현한 살아있는 문화를 지녔던 이 마콘도 마을은 문화 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공동체적이고 인간관계와 선의를 중시하는 이 전통적 가치와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은 새로운 물질 문화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콘도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새로운 변화에 실망감이나 거부감을 일으키고 이것은 그들이 문화를 지켜가는 힘이기도 하죠. 하지만 집집마다 축음기가 보급되었던 것처럼 결국 마콘도 마을은 물질 문화의 유입에 의한 사회 변동과 문화 파괴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제시문 라에 나타난 국가 A의 인공지능 사용 정책에 대한 찬성률 추이와 그 원인을 제시문 라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했죠. 자, 라의 도표에서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세대 간 그리고 동일 세대 내 연령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인공지능 사용 정책에 대한 찬성률이 세대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죠. 신세대가 9세대에 비해서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동일 세대 내에서는 연령 변화에 따라 찬성률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죠. 세대 내 연령별 차이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원인, 첫 번째,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9세대가 신세대에 비해서 평균 학력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인공지능은 전문직을 대체할 인공지능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과 이해가 충돌하는 집단은 어느 집단일까요? 평균 학력이 높은 집단, 바로 9세대 집단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시문 나에 근거해서 그 원인, 즉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과 세대 내 연령별 차이가 없는 원인, 그 두 가지를 설명해야 할 텐데요. 나에 제시된 문화 지체의 두 가지 원인은 뭐였죠? 첫 번째,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였고요. 두 번째, 전통적 가치 추구, 전통적 가치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이 이해관계의 차이로 보자면 9세대일수록 학력이 높아서 이 정책과의 이해가 충돌하며 찬성률이 낮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통적 가치 추구 면에서 9세대일수록 이런 비물질 문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그렇기 때문에 찬성률이 낮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어서 세대 내 연령별 차이가 없는 원인도 이 두 가지 요인에 입각해서 추론해야 할 텐데요. 이 조사가 25살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죠. 자, 이해관계의 차이 면에서 세대 내 연령별 차이가 없는 원인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25살이 되면 직업이 결정이 되어서 더 이상 이해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통적 가치 추구 면에서도 25살이 되면 이미 성인이 되어서 가치관이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설까지 마쳤는데요. 제가 설명해드린 기본적인 분석 외에도 얼마든지 창의적인 추론이나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문제 2에서 국가 A의 대학 진학률 감소가 인공지능이 도입됐기 때문에 감소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추론도 가능하고요. 혹은 젊은 세대일수록 인공지능 사용 찬성률이 높은 것은 문화 지체가 점점 해소되는 과정이다라는 추론도 펼쳐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좀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는 추론을
펼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올해도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